안녕하세요. 양희사의 금융가의 양영빈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영상은 지난주에 있었던 FOMC 그 회의 결과에 대해서 연준 의장인 파월이 기자들과 기자회견을 했던 FOMC 컨퍼런스 요 내용을 가지고서 현재 연준의 페드의 정책이 어떤 식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뭐 우리 흔히 말하죠 매파적이냐 비둘기파적이냐, 뭐 호키시 호크가 매잖아요. 그 다음에 비둘기는 더브니까 너비시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관련된 그 언론을 보더라도, 미국에서 나온 언론을 보더라도 의견이 좀 이렇게 두 가지로 갈리는 것 같아요. 예상한 만큼 0.25%를 올렸으니까 뭐 예상한 범위 내에 있었기 때문에 뭐 이건 비둘기적이다, 뭐 온건하다라는 거죠. 다비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거 굉장히 호키시한 매파적인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인데요. 오늘은 그것들이 과연 어떤 것에 더 현실에 부합하는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그 기자회견에서, 파월의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죠. 하나는 금리 인상이고, 또 하나는 대차 대조표 축소, 즉 QT, 퀀티 양적 축소, 뭐 이렇게 부르는 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그 생각이 뭐냐면, 앞으로 FOMC 회의는 전부 6번이 남아 있습니다. 5월, 6월, 7월, 9월, 11, 12 이렇게. 그래서 0.25%씩 인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6번이면은 1.5% 올리겠죠. 그 다음에 지금이 0.25%죠. 그러면은 이것까지 더해주면은 12월 말엔 1.75%가 되죠. 요 1.75%, 요거는 뭐냐면은 그 페드 펀드 레이트의 하단이에요. 상단은 대략 0.25%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냐면은 그 페드 펀드 레이트는 1.75에서 2.0% 사이에 있게 된다. 지금도 페드 펀드 레이트가 지난주 이거 FOMC 하기 이전에는 하단이 얼마였냐면 0이었고 상단이 0.25%였어요. 그리고 실제 그 유효 그 이자율은 대략 한 0.08%, 중간보다는 좀 작게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요걸 본다면은 대략 이후에는 뭐 1.8, 뭐 한 1.9% 이 정도 된다는 거, 유효 그 금리는 이 정도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파월의 얘기에서 보면은 22년 올해 12월 말에는 이게 1.9% 정도 될 거다. 그러니까 이게 0.25%씩 올린다면은 1.9라는 수치가 나올 수가 없는데, 그건 뭐냐면 하단과 상단의 중간 정도,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023년 내년 말에는 2.8%, 그 다음에 후년 말에는 여전히 2.8% 이렇게 될 것이다. 파월이 이렇게 문을 단서는 달았습니다. 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특별한 뭐 다른 또 중간에 뭐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면은 요거대로 이렇게 아마 가게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했던 대차 대조표 축소, 양쪽 축소 또는 QT, 요거에 관련해서는요, 5월 다음번 오는 FOMC 요때부터 가능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빠르게는 5월부터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아니면은 6월부터 할 수가 있다든지,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겠다. 요 빠른 시일은 대략 한 여태까지 파월의 이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은, 의회에서 그 증언한 거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한 3년의 기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할 때 파월이 기조연설을 하죠. 이번 FOMC의 기본적인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고 한 5, 6분 정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양한 여러 기자들로부터 질의응답을 받는데,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파월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경제 아주 강하다, 스트롱 이코노미. 그다음에 이 일반 사람들의 그 수요가 굉장히 강해서 그 경제가 좋아질 뭐 굉장히 튼튼하다, 스트롱 디맨드. 요 얘기를 어마어마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기조 발표에서는 스트롱이란 단어, 경제가 강하다, 수요가 강하다, 그걸 한 7번이나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질의응답에서는 무려 35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이 스트롱을 강조했다는 건 뭡니까? 거꾸로 얘기하자면은 이자율을 굉장히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그 파월의 그 뭐라 해야 되나요? 이 관심법을 통해서 보면 이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허키시한 거다, 굉장히 매파적인 이번 FOMC 발표는 이렇게 총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very hawkish이다. 그러면 그게 과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데이터와 또 기존에는 어떻게 했는지 이것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거는 금리 예상치인데요. 요거는 현재 금리예요. 이렇게 지금 뭐 0% 가까이 있죠. 이 금리라는 건 기준이죠. 그 페드 펀드 레이트인데요. 그다음에 이 중위값이라 그러죠. 그 페드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렇게 2022년에는 1.9, 23년, 24년 2.8 이걸 예측했다는 건데요. 요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난번 연준 회의에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게 작년 12월 연준 회의에서 했는데, 그때 예측치는 뭐냐면은 2022년에 연준 회의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면은 2022년 말에는 0.9% 요걸 그 제시를 한 거죠. 그 중위값이요. 그다음에 2023년에는 1.6, 24년에 2.8인데 무려 1%나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죠. 뭐 여기는 1.2%, 여기는 0.7%. 어쨌든 올해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굉장히 이거 허키시한,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이다라는 거를 일단 수치로서,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한 거랑 올해 3월에 한 거랑 이걸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요? 굉장히 매파적인 그런 회의였다. 0.25% 올리기로 했던 거, 요거는 시장에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요?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 0.25%, 25bps 올릴 거다. 그거랑 파월이 실제 3월 회의에서 25bps를 올린 거랑 그게 맞았다, 그게 일치했다 해서 이게 비둘기냐 매냐 이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이자율을 올렸을 때 가장 빨랐던 게 2016년 요때였죠. 요때 2015년 말 또는 뭐 그때부터 이자율을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딱 0.25%씩 올렸어요. 그때 기준 이자율 0에서 쭉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페드 펀드 레이트가 하한이 0이었는데요. 0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5년 말이 12월이니까요. 그냥 2016년부터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1.75까지 올리는데, 그게 1.75가 되는 시점이 여기죠.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얼마가 걸렸냐 하고 딱 보니까요. 처음에 한 번 0.25% 이렇게 올리죠. 그리고 무려 1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3개월, 6개월, 4개월, 3개월 하니까요. 전부 따져보면은 2년 7개월 동안 0%에서 1.75%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월수로 따지면은 31개월이죠. 31개월 동안 0에서 1.75%까지 올렸는데요. 이번에는 그거를 3월부터 12월이니까요. 무려 9개월 만에 요거를 하겠다. 이런 뭐 10개월이라고 하죠. 뭐 30개월, 10개월 이렇게 보면은 훨씬 빠르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로부터 우리도 요
이자율 인상하는 시기만 갖고서도 전체 시기만 갖고서도 현재 계획은 굉장히 호키시한 거다. 굉장히 매파적인 거다라는 걸 우리가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 그 FOMC 컨퍼런스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3주 후에 발표되는 이 FOMC 회의를 굉장히 좀 자세하게 조목조목 하는 게 FOMC 미니트죠. MINUT. 요 아주 조목조목 해가지고 이 그 페드의 결정사항, 이번 FOMC 3월 15일, 16일의 결정사항을 쭉 이렇게 한 A4용지로 뭐 한 10에서 20페이지 정도를 이렇게 쭉 설명하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3주 후에 나옵니다. 근데 아직 안 나온, 이번 페드 컨퍼런스는 안 나왔지만, 자, 페드 금리를 올렸어요. 그 페드 펀드 레이트라 그러죠. 은행 간에 이렇게, 지준금을 서로 주고받고 했을 때 하는 그 페드 금리를 올렸습니다. 페드 금리를 0.25% 올리면은 나머지도 같이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이 페드와 관련된 금리들 이렇게 쭉 해서 중요한 게 페드 펀드 레이트라는 게 있고요. 페드 펀드 레이트. 이게 뭐 기준 이자율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그 기준 이자율이 딱 얼마가 되게 한다기보다도 지금은 하한과 상한이 있죠. 그러면 하한을 올렸으면 상한도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페드 펀드 레이트는 0에서 3월 16일 이전에 0에서 0.25%로 올라갔겠죠. 그 다음에 상한이 0.25%였으니까요. 이것도 0.50%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같이 0.25% 정도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페드가 단기 이자율을 이 페드 펀드 상한과 하한에서 이렇게 딱 요 안에서 이렇게 놀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또 상한과 또 하한이 있죠.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버나잇 RRP 레이트죠. 영래포 그 이자율. 주로 MMF 펀드들이 참여하는 MMF 펀드들이 페드에 돈을 맡기고 이자율을 받는 거. 현재는 0.05였는데요. 이것도 0.25만큼 올라갔겠죠. 그러면 0.30%가 됐을 겁니다. 물론 이번 FOMC 컨퍼런스는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페드 데이터를 보면은 이게 정말 그렇게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IOR, 지급준비금에 대해서 지불하던 그 이자율이 얼마였냐면요. 16일 이전에는 0.15%였는데요. 얘도 아마 0.25% 올라갔을 거예요. 0.4%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제가 한번 페드 홈페이지에 가서 그게 실제 그런 거 하고 그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러네요. 네. 페드 펀드 레이트 상한은 0.50으로 올라왔고 페드 펀드 레이트 하한은 0.25로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IOR도 0.40, 0.25% 25bp에서 그대로 올라왔고요. 오버나잇 RRP도 0.05에서 5bps에서 25 더한 30bps 0.30%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그 FOMC에서 자세하게는 안 나왔지만 당연히 우리가 이거 예상할 수가 있고 실제 페드 홈페이지에서 그 자료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페드가 결정하는 거예요. 페드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단기 이자율들이에요. 오버나잇 RRP 이자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IOR 즉 지급준비금에 그 지급하는 이자라든지 금리라든지 그 다음에 또 페드 펀드 레이트를 그 유효 페드 펀드 레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상단과 하단을 만드는데 그것도 이렇게 페드가 정해주는 거죠. 그렇지만 페드가 정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시장 금리는 페드가 정할 수가 없죠.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갈 거야 하는 사람이 있고 금리가 떨어질 거야 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시장 금리를 만드는데요. 그거 시장 금리가 얼마가 될까를 제일 쉽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금리 선물이에요. 그러면 요거에 관련된 금리 선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그냥 페드 펀드 퓨처스, 그 페드 펀드에 관련된 선물 요거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저 뭐냐 이 파워포인트 파일을 링크를 걸어놨으니까요. 이 SOFR 퓨처 요거는 바로 뭐냐면은 레포 시장에서의 금리에 대한 그 선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레포 시장 금리는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다 페드가 단기 이자율을 올리니까 다 영향을 받겠죠. 그만큼 쫙 따라 올라오겠죠. 그러면 페드 펀드 퓨처스라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요거를 갖고서 금리를 예측하는 건데요. 4월물이다. 예를 들어 요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4월물이다 하면은 뭐냐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그 거래일 동안에 페드 펀드 실제 유효 금리가 있겠죠. 요 금리를 평균을 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게 0.30%다. 그러면 이거를 요 퍼센트 빼고 100에서 빼줘요. 그러면은 이게 얼마가 되냐면은 90 다시 쓰겠습니다. 4월물이다라는 거는 4월 한 달 동안에 거래된 그 유효 EFFR의 평균치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99.66이다 이렇게 되면은 100에서 일단 빼줍니다. 100에서 99.66 하면 이게 0.34죠. 그럼 거기다가 퍼센트만 붙여주면은 이건 뭐냐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4월 한 달간의 이 EFFR 그 페드 펀드 레이트의 어떤 유효한 그 금리 수준은 0.34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야, 그러면 이게 지금 EFFR이 그전에는 얼마였었냐면요. 대략 0.8이었어요. 0.08. 근데 지금 이 그 하단을 페드 펀드의 그 레이트의 하단을 25bps로 올렸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25bps니까 0.25 해주면 얼마입니까? 이게 0.33. 예. 요거 이제 바로 다음 달에 있는 거니까 페드의 영향력이 그대로 전달이 된 거죠. 25bps 정도 올렸으니까 요거 다음 달 평균을 보면은 지금 현재 3월에 거래된 게 0.08 수준인데 이거보다 25bps 올라간 것만큼 거래되지 않을까. 뭐 지극히 합리적이죠. 근데 여기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바로 12월물입니다. 자, 아까 그 파월이 예상했을 때 12월에 페드 펀드 레이트는 얼마가 파월이 예상한 게 아니죠. 그 이제 발표한 거고 그 연준 그 투표한 분들이 이렇게 예상한 게 얼마였냐면 1.9%였죠. 자, 그런데 12월물이 얼마에 거래되고 있냐면요. 지금 그러니까 올해 12월물에 그 한 달 그 페드 펀드 선물이 얼마에 거래되냐면 98.080이에요. 그럼 이거 100에서 빼줍니다. 100에서 98.08을 빼주면은 이게 얼마가 되냐면 291. 즉 1.92%다 시장을 이렇게 예측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현재 시장은 12월까지 페드가 1.9% 인상하기로 했던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미 시장도 그거를 온몸으로 아마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거를 한번 금리 요번에 인상 이후에 12월물 요 차트를 한번 봤어요. 이거 이제 12월물 올해 12월물 페드 펀드 선물인데요. 요거는 지금만 거래되는 게 아니라 이전에도 거래된대요. 한 6개월 이전인 12월에 작년 9월만 하더라도요. 이게 작년 9월에 올해 12월을 예상했던 시장에서 받아들였던 일종의 합의죠. 일종의 컨센서스인데요. 거기서는 이자율을 얼마로 봤냐면 0.25%로 봤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자율을 얼마로 보고 있냐? 1.92%로 보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은
2016년, 15년 12월부터 시작했던 이 연준의 이 뭐라 해야 되나 이자율 올린 거 금리 인상했던 시간이 31개월 이번에 뭐 10개월 이렇게 되면은 무려 3배나 빠른 속도로 지금 금리가 인상이 되고 있다. 그럼 예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이 허키시한 건지 그 저 연준이 그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겠죠.